친구한테 경쟁력 있는 업체 사장님을 소개받았어요. 위탁 배송을 해주고 판매해서 입금되면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훨씬 수월했어요.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이것의 가치는 얼마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일 수 있다. 소개를 받아도 하나도 팔지 못하면 이런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한쪽만 배려하는 관계는 절대 지속할 수 없다. 반대로 잘 팔면 없던 인맥도 엄청나게 쏟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을 사업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어디선가 운명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거 해봐. 돈 많이 벌 수 있어. 물건 공급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소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말이다. 나는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할 때 어떤 인맥도 활용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서 인맥이 없었다. 내 결혼식에 고등학교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오지 않았다. 대학 동기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웃사이더로만 살아왔던 내게 인맥은 남의 얘기였다. 그런 내가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고 창업 다마고치 친구에게 인맥을 소개해줄 정도다. 내게 인맥을 쌓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나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인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맥이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 중에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라는 말이 문득 머릿속으로 스쳤다. 곧바로 사업가 모임, 비즈니스 모임을 검색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비즈니스 모임 사이트에 들어가 무작정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인터넷 사이트도 기존 회원들의 소개로 가입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하지만 나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 모임은 내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 완납 증명서 등 여러 자료들을 요구했다. 해당 모임의 위원들이 내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찾아와서 1대1 면담을 하기도 했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을 내고 인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만 받는다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식을 그 파트너에게 알려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자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내 친구도 소개해주어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처음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도매업체에서 주는 가격대로 받았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처음 거래를 하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물건이 잘 팔리다 보니 내게 주도권이 생겼다. 굳이 협상하지 않아도 도매업체가 알아서 가격을 깎아줬다.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공장주를 만날 기회도 생겼다. 공장에서 바로 물건을 받고 싶다고 하자 해당 업체 이사를 소개해준 것이다. 그 이사에게 스마트 스토어 얘기를 꺼내자 한번 팔아보라며 위탁 배송을 해줬고 한 달에 한 번 대금 결제만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터주었다. 그 업체가 이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면 나와 거래를 맺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제품 판매처 확대라는 이득을 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소싱과 파트너십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인맥의 기본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서로 필요하지 않다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는다. 정서적인 필요든 기술적인 필요든 상대에게 뭔가 도움을 주다 보면 인맥은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쌓인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상대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사적으로든 일적으로든 지속되기 힘들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 나 역시 처음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사입을 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 겪은 일. 장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도매시장을 찾으면 주눅부터 든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듯하다. 몇 마디 하지 않고도 수량과 가격을 척척 주고받는다. 물건을 받고 돈을 넘겨주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는 것 같다. 도매상들은 오랜 경험으로 초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돈 주고 사먹는 식당에서도 이모님
사장님 불러서 온당히 받아야 할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에게 사업은 도매시장을 찾는 것보다 난항이다. 모르면 호구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호구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나 역시 그랬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남대문 도매시장이었다. 처음 가본 도매시장 특유의 분위기가 무척 낯설었다. 도매시장을 가면 통로를 걸어다니며 물건을 보는 것부터 어색하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일단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정이었다. 인터넷은 이것보다 더 싸게 팔던데 깎아주세요. 다른 데는 10개 사면 1개 덤으로 주던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하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성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수십 명씩 상대하며 성정이 이고르난 도매상들에게 물건을 사면서 깎아달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도매상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물건 값이 적정한지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당 제품의 최저가가 내가 사온 가격보다 훨씬 싼 것이었다. 처음 도매시장에서 사온 제품들은 모두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쌌다. 모르면 호구가 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을 찾아 어느 매장에 들어가니 주인이 대뜸 인터넷 쇼핑몰을 하냐고 물었다. 머뭇거리면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중국에서 제품을 들여오는데 최소 수수료만 붙여서 주겠다는 것이었다. 상품 거래 명세서에 찍힌 가격까지 보여주었다. 남대문에서 30년간 장사를 하고 있다며 계약금으로 몇 %만 입금하면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선뜻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만 원을 입금했다. 인터넷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다. 중국어가 적힌 거래 명세서에 찍힌 가격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동일한 제품을 검색해보니 이미 더 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도매업체에서 사들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받아보면 제품 사진과 시장가, 판매가가 다 나와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다. 도매업자의 말만 들으면 내가 큰 기회를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좋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조급한 마음에 빨리 성과를 내려다보면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말주변도 좋지 않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들은 상품을 찾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버린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다. 초반에는 이런 일을 겪더라도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마진을 많이 남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팔고 나면 협상력이 생긴다. 장사꾼에게 잘 파는 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충분히 정보를 알아보고 도매상들을 상대해야 한다. 나도 아직 생산 공장과 직접 계약해서 금형을 뜨고 나만의 물건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다.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일부 물량을 수입하는 정도다. 온라인 쇼핑몰의 현실.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9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조 8,860억 원 늘어났다. 2019년 전체 거래액은 134조 5,83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20조 8,533억 원이 증가했다. 레드오션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성장률이다. 음식 서비스는 84.6%나 급증했다. 고성장 배경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음식료품과 가전, 전자, 통신기기, 화장품도 20% 이상 늘었다.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먹방이나 전자제품, 리뷰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매출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매출이 오르니 협찬하려는 업체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높은 상품군은 이 쿠폰 서비스와 자동차 용품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완용품은 2019년 성장률이 11.6%로 두 자릿수에 이르는데 연간 거래액이 1조 원이 되지 않아 시장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성장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2019년에 25.5%나 성장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0%에서 2019년에 64%로 높아졌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카테고리는 거의 3,000개에 이른다.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할 수는 없다. 공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률이 괜찮은 업종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쇼핑몰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파는 종합몰보다 특정 분야의 상품을 집중해서 파는 전문몰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몰의 성장세가 높다.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전문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결과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이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상품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의 종류와 개수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좋기 100만 종은 넘을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총 3개다. 오픈 마켓별 판매 채널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을 말하는 것이다. 내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의 종류는 400종이다. 예전에 팔았던 물품까지 모두 합쳐도 수천 종밖에 되지 않는다. 수많은 상품 중에 내가 선택한 몇 종이 잘 팔릴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판매하는 물건마다 대박을 치는 장사의 신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도 실패하는 품목이 당연히 있고 유통의 대장인 이마트에도 재고로 쌓이는 물건이 있다.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첫 시도부터 대박이 날 상품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품을 먼저 결정하고 판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70만 원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2년 정도 지나자 월 최고 매출이 7천만 원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박을 칠 상품을 골라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박 상품 찾기는 헛된 꿈을 쫓는 것과 같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상황 자체를 떠안고 가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상품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양과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록수와 수요와 공급을 유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